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K리그 올림픽 축구 총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대체로 광주를 상대로는 매우 강했던 팀이다. 지난 5번의 대결에서도 광주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등 광주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일단 전북이 공격적인 팀이라서 광주를 상대로 상성이 썩 좋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전북은 광주를 상대로는 아주 조심스러운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최근 4번의 대결에서도 수비적인 위기 자체는 있었지만 점유율이 50%를 넘은 매치는 하나도 없었고 결과도 전승으로 좋았다. 이어서 광주는 공격성이 뚜렷하지 않은 팀을 상대로 약한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가 공격을 위해서 압박하는 것을 저격해서 빠르게 이어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이 플랜 A인 주도하는 스타일을 버린 상황에서는 광주가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전북이 하위 스플릿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꽤 조심스러운 운영을 한다면 전북의 수비적인 뎁스가 아쉽다는 것을 감안해도 광주가 고전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이 광주를 상대하는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수비와 역습이라는 키워드에 약한 광주 입장에서는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아주는 현재 대진 자체가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현재 전북이 광주 상대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전북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김천 상무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강원을 상대로도 상당히 강한 편이다. 올 시즌 K리그에서 2번을 만났는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전 2승을 가져가고 있다. 김천이 선수비 후 역습 성향에 상당히 강한 편이라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강원을 카운터 치는 것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매치에서도 41%의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물론 강원이 먼저 골을 넣으면 정정용 감독도 승부수를 빠르게 띄워 생각보다는 난전이 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이어서 강원FC는 양민혁이 없어도 이상원 등 공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문제라면 강원의 수비력이 될 것인데 특히 후반 집중력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시즌 전반 실점률은 2경기당 1골에 미달하지만 후반 실점은 경기당 1골씩을 허용하고 있다. 압박을 강하게 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강원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수비와 역습에 강한 김천이 강원을 잘 상대하는 편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강원이 공격적인 모습에서의 성과 이후에는 정정용 감독도 라인을 올리면서 꽤 난전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강원이 후반전에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본다. 김천 상무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스페인 대 독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지난 경기에서는 역시 수비가 발목을 잡았던 모습이다. 박스 안에서의 자책골 등 의외로 수비가 박스 내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물론 3명의 미드필더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몰아치면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에 비해서는 수비력에 대한 리스크가 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독일은 조별리그에 비해서 토너먼트에서의 득점력이 잘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었다. 브란트나 뷰리 여전히 좋은 평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토너먼트에서의 포인트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연속으로 연장 혈투를 진행해 나가면서 압박을 강조하는 독일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4-2 포메이션의 투 볼란치를 구성하는 팀 특성상 3미드필더에는 상성에 약하다. 독일이 토너먼트에서 득점력 부진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스페인이 3미드필더를 바탕으로 수적인 우위를 잡고 몰아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스페인 역시 수비가 아주 안정적인 구성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올림픽 남자축구 프랑스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스페인을 상대로는 안정감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역습 상황에서도 제법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8강전에서는 아르헨티나 상대로 실리를 챙기는 성향으로 신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스페인을 상대로는 맞불 양상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공격진의 활약이 결정적이어서 그렇지 수비 라인에서도 바데 위주의 센터백 라인이 상당히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스페인은 문제라면 결국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했던 일본전에서도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장면이 없지 않았다. 70% 남짓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도 결국 높은 라인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하겠다. 고메스 등 공격진이 상대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치가 확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너먼트에서는 한 골의 수비적인 역량도 중요하다. 공격진의 뎁스가 비슷한 형국이기는 하나 수비력에서는 차이가 크다. 특히 실리적인 접근이라는 요소는 프랑스가 충분히 이용해볼 여지가 있다. 대체로 스페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난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프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